몇 가지 당부 및 안내를 좀 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늘까지 수업을 하면 이제 네 번째 수업을 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 고3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네 번 수업 만에 와 선생님 어떻게 있는지 알겠어요. 나 이런 친구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어. 당연한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한 16년, 17년 동안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방법을 공부해서 이 방법을 내가 읽어보지 않은 글에다가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동안은 선생님들과 같이 읽고 야, 이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일방적인 내용 전달을 받았을 뿐이지 스스로 지문을 읽으면서 아, 이것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파악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과제를 할 때 그 코드 아니야 과제를 할 때 내가 추가 과제를 내주는 거고 그 추가 과제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써먹어보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과제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복습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 교재를 구성할 때도 리플레이는 이제 복습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갔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 3시간 만의 수업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지금 우리 목동 친구들뿐 아니라 인천이나 금천이나 그리고 N수생에서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선 잘 안 되는데 해봤어. 해보니까 한 달 반, 2달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다 뭐라고 얘기해? 아직 어떻게 있는지 알겠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 전까지는 누구나 지금 다 어려워해. 잘 안 되고. 분명 같이 볼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복습하는 것도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하던데 나는 그게 또한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 이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그 누구의 수업을 들어도 안 될 겁니다. 처음에 좀 진입장벽이 있어. 왜냐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습인 거거든. 수업 중에 한 거 지금 길지가 않아. 한 3개나 4개 정도 되는 그 지문을 자꾸 읽어봐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표시하는지 그 표시하는 지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 오늘까지 해서 이제 딱 4번째 수업하고 있는 거야. 사실 내가 그런 것 같아. 사실 우리 리딩앱이라는 특수한 공간, 특수한 사정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다녔든 혹은 그렇지 않든 여기에 이제 발을 담갔다는 것 자체가 많은 글들을 읽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것이 소설이 됐든 혹은 비문학이 됐든 다른 지역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 글에 친숙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처음부터 사실은 이 과제에 한 달 지나고 해서 다른 데서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기대가 좀 컸던 거지. 그래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실 너희들에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 과제들이. 그러니까 이 과제를 냈던 것이 문단코드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혹은 이런 지문을 읽어보자. 그럴 때 이 지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연결해 주면 잘한 거야. 이렇게 됐던 건데 내가 지금 욕심이 컸던 거지.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꾸 생각하자는 말이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국어는. 내신에서도 결국 1등급, 2등급이 되려면 이게 내가 접하지 않은 그 지문과 작품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운은 어디까지나 운이야.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요 선입니다. 이 선만 딱 여러분들이 돌파하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국어의 신세계가. 그러면 그거를 돌파하는 순간 다른 친구들이 국어 공부하는 시간에 절반만 드리면 돼요. 딱 내신 때만 요거 좀 외워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봐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재수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3시간, 많게는 3시간 반을 매일같이 국어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그 시간을 2시간, 그 다음에 석 달이 지나면 1시간 반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 엄청나게 줄이는 거지. 그게 가능해. 애들은 처음에 그거를 못 받아들여.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서서히 이해한단 말이야. 남들 2-3발짝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던져야 됐던 것들을 처음부터 던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또한 혼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중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단코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봤던 거잖아. 그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숫자가 다 없어졌더라고. 다 읽었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은 오늘 다 보라고 해서 올려준 건 아니었던 건데 그 추가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봐야 도움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다시 이제 그냥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숙제도 안 했는데 그냥 봤어. 이번 주 어차피 다시 보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한 영상을 주는 것이 한 주씩 밀리는 거였잖아. 내가 그렇게 알았어? 보고서 이거 하고 나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그거를 다 설명을 하는 것이 차라리 너희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질문 받자고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한 주씩 밀려도 되는 거니까 과제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몰아서 하지 말고 분량을 나눠서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30분도 아마 안 걸릴걸?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왜 처음에 시작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서 평행 가게 똑같은 거잖아. 만약에 이것이 한 0.0001도만이라도 틀어져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럴 겁니다. 지금 1, 2학년 때는 몰라. 3학년 때 느낄 거야. 충분히 그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과정을 차근히 밟아가면 딱 6개월만 아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쯤 되면 자신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기다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요것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숙제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일단 코드부터입니다. 지금 2개를 복습 안 하셨군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은 따와서 내용은 많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문단에서 설명했던 정보들이 다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6개, 7개의 문단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량이 적을수록 그 다음에 지문이 쉬울수록 최대한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할 수 있는 것만큼. 그래야지 그게 익숙해지면 어려운 지문에서도, 그리고 익숙해지면 점점 표시가 줄 거야. 그 전까지는 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기억에 숙제를 한 것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숙제하는 사람이, 그렇지.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사실은, 이제, 공부 잘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 이제, 강남, 분당, 그 다음에 목동.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은 지역이잖아.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면 첫 번째는 얘들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조금. 두 번째, 그리고 숙제를 다 해요. 숙제를 안 해오는 게 드물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얘기해주면 그대로 해.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내가 추가 과제 때문에 과제 안 내다라고 이제 단체, 이제 공지사항을 전달하지만, 사실 이제 인천에서 수업을 하면
일주일에 2번씩 애들한테 숙제에 대한 알림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숙제를 해오는 친구들이 손으로 꼽아. 왜 인천이 공부 못하는지 알겠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 시키는 거 더럽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딴 거 더 국어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마. 정말 내가 딱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걔네들이 나를 키워준 거야. 그 인천 지역 친구들이 나를 자꾸 단련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줄여나가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어. 아, 요거면 되는구나. 그런데도 걔네들은 안 합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타이적 요거 안 하거든. 근데 걔네들한테 대놓고 욕을 해. 그런데도 네 맞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하하하 이러고 끝나.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숙제 안 할 수 있지. 또 한 가지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다음 숙제가 어차피 또 지속적으로 비슷한 분량으로 나가잖아. 그럼 지난주 숙제는 하지 마.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계속 모든 숙제가 부담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나간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수학도 영어도 공부했어. 좀 여유가 있어? 그럼 그때 한번 해.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친절해. 얼마나 인간적이야. 딱 없다니까? 정말 딱 시키는 것만큼만. 많이 바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아.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러면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글의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문단을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문단을 읽어내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문단 간을 읽어내는 방식, 글 전체를 읽어내는 방식 모두 동일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다 적용을 해주는 거지. 다만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것. 이제 한 문단씩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 일종의 이제 주제 혹은 소제목을 뽑아봐. 이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이제 훈련이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될 거야.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성급해. 너무 급해. 마음이.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어떤 글이었지라고 한번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읽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어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뒤섞여서 선택지의 판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글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주는 거 이거 길어야 30초입니다. 그런데 비문학 3개 지문밖에 안 돼. 모의고사 보면 3개에서 4개야. 기껏해야 1, 2분이라고. 그 1, 2분의 여유 때문에 막 2-3개의 문제를 더 틀리게 되는 거지. 그 시작은 이제 문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문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야. 정리할 때는 이게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확인하는 거라고. 내가 이 글을 잘 읽었는지 그냥 점검하는 수준인 거란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한 여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6개 단어 이내로 단어를 나열하는 것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뭔가 이거를 쓴다고 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도 만들 수 있고 뭔가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추구하는 방식은 간단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야. 시험장에서 못하는 거 기껏 배워놓으면 뭐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봅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있으니까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모를 쳤어.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여기 다 쉽게 있으니까 한 번씩 끊어주면 되지 뭐.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이 있으며, 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또 있지. 민사적 수단, 그 다음에 벌금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민사적 수단, 그 다음에 형사적 수단, 그리고 행정적 수단.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벌금, 그리고 과징금. 얘네들의 경우를 이제 여기다가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내 머릿속에. 이게 국어라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맞아. 대부분의 글은 이렇게 설명 대상이 여러 식으로 나눈 거라 이렇게 나눠주면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되게 쉽거든.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 결국 어떻게 돼? 자꾸 손에 의지하게 됩니다. 머리로 정리해야 되는데 손으로 정리한단 말이야. 모든 지문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활용하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머릿속에다가 해야지, 머릿속에다 해야지가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선택지 우리가 지금 그동안 보면 기본적인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각각에 나온 내용들 어떻게 해? 크로스 해주는 거야. 대가리는 얘를 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집어넣어. 그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선택지가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하고 분류해주라. 체계를 갖춰주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엔 이런 게, 이거 얘네들에 대한 정보나 나눠주고, 이게 1차야. 1차.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무조건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얘네들끼리 뭐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지. 그럼 뭐가 부각이 되냐면 차이점이 부각이 될 겁니다. 차이점은 그냥 문장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돼? 공통점에 신경을 써야 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봐봐. 지금 얘네들의 결국에는 종류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럼 공통점은 뭐겠어? 종류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해보게, 이렇게. 꽃, 장미, 개나리, 진달래. 요 세 개의 공통점은? 그렇지, 꽃이야. 무슨 말이냐면, 종류를 드러내너, 지금 이렇게 종류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결국 얘네들이 상,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상하하면 무조건 그 안에 같음과 다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개념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얘가 공통점이 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얘네들 다 긍정적 제재 수단이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얘기해주는 것들이 이제 죄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차이점이 되는 거지. 계속 봅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 지시어가 나오면 꼭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연결해서 보라는 건 사소한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보는 거야. 이들은 뭘 말하는 거야? 이들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그다음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 들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머릿속에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읽는 거야. 확인해주고 읽으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반복됐던 것들이 누적이 될 거란 말이야. 기억에 더 잘 남아. 봅니다. 각각 피해자의 구제, 그 다음에 가해자의 징벌, 그리고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 다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같음이야. 앞에 나온 거에 같음인 거니까 이제 같음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가 나오면 구체적 사례인 거지.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 그 다음에 강화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라고 맞아.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거야, 덜 중요한 거야? 내용적으로는 덜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 앞에서 끝났어. 이거를 왜 넣어준 거야? 너희들을 이해시키려고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얘네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보너스야. 이렇게 무언가 한 번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거, 넣어주는 것 자체가 그 글은 쉬운 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머릿속에서 강화가 되는 거야. 그냥 대충 읽지 말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 안에 위에 제시가 되지 않은 정보를 숨겨두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주의해야 돼. 연결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새로운 무언가가,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줄은 어떤 상태에서 치기를 했냐면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앞에서 치지 않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밑줄을 치는 거였던 거지. 그러다가 용어 자체가 달라졌어.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위에 거랑 같은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연결해줬단 말이야. 다른 거야. 그럼 다른 거로 연결해준 거라고. 지금 이런 패턴이랑 똑같아.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표시하는 거는 위에서 언급되지 않는 표현, 나타나지 않은 표현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것이 혹시 문맥상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는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는 것이 새로운 정보가 되겠지. 이렇게 처리합니다. 봅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지금 물론 앞에 표시가 안 됐어. 적발됐대. 우리가 보통 적발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니? 적발. 나쁜 일 할 때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적발된 경우 위에는 뭐가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굳이 연결을 하자면 뭐라? 적발된 경우 아직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뭔가 연결됐어? 밑줄 친 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럼 그 앞에 있는 거잖아. 뭐라? 저 위에 있는? 봐봐.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구체적 상황인 거야. 적발된 경우는 불법행위랑 연결이 돼야지. 굳이 연결을 하자면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야지 보인다고.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야. 안 되면 안 보여. 설명해주면 맞아 그런 거 같아. 다 우리 모국어 사용자잖아. 마더텅. 아닌가? 농담이네. 미안해. 영어를 사용한 농담을 하면 안 돼. 반감이 큽니다. 일단 첫 번째, 내 발음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국어 시간에 영어를 듣는 어떤 거부감이 또 있는 것 같아. 국어 선생님은 최대한 국어를 사용해야지. 어쨌든 모국어 사용자. 봅니다. 계속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나왔으니까 얘랑 어떤 게 좋아? 이거 밑줄 안 쳐도 돼. 이미 나왔던 거잖아. 손해배상이 나온 거니까 밑줄 안 쳐도 되는데 이거 보고 순서대로 얘에 대해서 지금 풀어주는 거구나 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숨은 정보가 하나 있거든. 조금 더 볼까? 지금 여기에 숨은 정보가 있어. 이 숨은 정보는 그 다음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새로 나온 정보가 뭐가 있냐면 법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왜 법원과 행정기관이 새로 나온 정보가 되지? 지금 위에서 나온 거 뭐였어?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부재, 그리고 징벌, 그리고 시정을 목적으로 한대. 그래서 그러면 부재, 그 다음에 징벌, 시정을 시키는 뭐가 필요해? 주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벌금은 누가 때리는 거야? 벌금 누가 때리는 거야? 법원이 때리는 거지. 과징금은 누가 때리는 거야? 행정기관.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 안에 이 정보가 지금 숨어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포인트는 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지? 그럼 모두 있어야 돼. 모두 있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 들어가면 뭐가 빠졌어? 이 민사적인 게 빠졌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 거야? 누구인 거야? 누구겠어? 피해자지, 피해자.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피해자의 구제가 됐는데 이 피해자의 구제는 결국 누가 한 거야? 지 스스로 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지.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될 거야. 이것까지는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 치는 건 이런 거야. 위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에다가 밑줄 치는데 이렇게 구체적 상황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정보 나왔는데 그러면 순서에 따르면 얘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연결하면서. 어려운 글일수록 이런 연결 지점이 많을 거고 쉬운 글일수록 연결 지점이 없을 겁니다. 우리 과제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생각나 한옥 설명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 연결할 것도 뭐 없어. 내가 그것도 그냥 억지로 끄집어 낸 거야. 그 안에서. 그냥 한옥에 대한 구조 설명은 끝난 거잖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얼마나 쉬워. 계속 봅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적 제재가 또 한번 확인해 주는 거야. 세 가지 금전 제재 뭐 말하는 거야? 그렇지. 손해배상,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 봐봐.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했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했지. 그러면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연결해서 보려고 해야 돼.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또 추가가 되는 거야?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추가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내용 위에 없잖아. 그래서 없는 내용에다가 밑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단 읽고 정리하자고 했던 거니까 뭐라고 정리해주면 돼? 금전적 제재수단 세 가지 그리고 중복 아닌 이 정도만 정리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단어 써주면 된다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뽑아내니까 소주제를 뽑아도 좋고 소제목을 뽑아도 좋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단을 읽었으면 이 문단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유를 갖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뺀 나머지 시험에서는 시간의 어떤 촉박함과 부족함을 느낄 일이 없어.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시간의 부족함 느껴도 돼. 지금 당장 그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올바른 방법도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풀면서 나중에 이제 그 계약하게 되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일종의 당부 상황을 제시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당부 상황은 여러분뿐 아니라 부모님께도 똑같이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의 목표나 시험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거 안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냐, 혹은 발달돼 가고 있는 거냐, 발전돼 가고 있는 거냐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여기서 딱 끝나서 틀렸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고 시정 목적을 하는 건 누구였어? 주체. 법원은 뭐 내렸던 거지? 그렇지, 벌금. 시정은 누구야? 그렇지. 봐봐. 대가리는 법원으로 땄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르 집어넣은 거야. 행정기관권을 넣었잖아. 지금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냐 파악하지 못했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야. 그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짝을 제대로 갖춰졌느냐 이게 기본적인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이게 틀린 거니까 얘는 틀림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봅니다.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기업에게 벌금형은 맞아 틀려? 벌금형 맞지? 법원은 벌금형 맞잖아. 앞에 있는 법위형은 틀렸어. 행정기관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얘도 틀렸네. 피해자 구제는 누가? 피해자 스스로가. 그 다음에 과징금은 맞아 틀려? 과징금은 맞는 거지. 이 두 가지 금전적 제재에 대해 법원은 중복 제재가 아니다. 여기는 맞아 틀려? 마지막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나온 정보를 제대로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선택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그 우선은 일단 주어진 지문부터 내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 다음 봅니다.
요새 느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칠판을 지우는 것을 한 지속적으로 2달만 하면 내 어깨가 이래질 것 같아요. 새 거가 좋은 게 잘 나와, 잘 보여. 안 지워져. 힘을 줘야 돼. 그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길어. 끊어. 그러면 지금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거네. 그런데 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야? 그렇지. 얘 행정 담당자 주도 때문에 이 문제점이 생긴 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볼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여기서 팁입니다. 부정문은 무조건 긍정문으로 바꿀 것.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잘 남아. 지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게 이중부정이잖아. 그럼 뭐야, 너? 그렇지, 노력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노력했구나.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이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표현 무조건 뭐로? 긍정문을 바꿔서 기억할 거야. 개선 노력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화와 경영가 대표적인 사례래. 봐봐. 지금 이 문장 보는 거야. 수용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래. 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거야? 이거 지금 밑줄 안 쳐도 되는 거야. 사례가 뭐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게. 요거를 보는 순간 같은 코드가 이제 되는 거지. 같은 코드나 혹은 상하가 되는 거야. 어떻게? 개선 노력 뭐? 민간화. 그 다음에 경영화가 이제 바로 개선 노력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문장 구조를 한 번만 더 봅니다. 문장을 한 번만 더 볼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같은 코드가 이거거든. 뭐뭐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뭐뭐 하기 위해 이 부분이 저기 있는 개선 노력과 연결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연결이 될 수? 그렇지. 어떤 거 연결이 될 것 같아? 문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일단 이제 이거는 시에서도 아마 써먹을 건데, 문장의 구조가 같으면 혹은 유사하면 그 의미도 같거나 유사합니다. 다시, 문장의 구조가 같거나 유사하면 그 의미도 같거나 유사해. 그럼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결국은 요거를 수용하기 위해 그것이 문제점을 뭐 하는 거야?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결국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그냥 하나의 내용이었던 거야.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꾼 것 뿐이야. 그러면서 따옴표가 있는 거 우리 네모식에 쓴 거지.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했더니 역시나 민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민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네. 위탁한 것으로.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위탁이 무슨 뜻이야? 위탁은 맡기는 겁니다. 위탁, 맡기는 거야. 다시.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거지.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정부. 일종의 정부야. 공적의 그 단체인 거야. 그런데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업무를,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화구나. 계속 기업 선정을 위해 공청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반영한 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지금 요구를 반영하는 것,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화를 통해서 했던 노력이 뭐인 거야 이제. 연결해서 보면. 그렇지. 공청회 주민들이 참여, 이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봅니다.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제한적. 여기서 제한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그러면은 하지만인 거니까 이거는 장점인 거고 하지만 단점.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한다.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두 가지는.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뭐가 되는 거야? 단점 또는 한계가 되는 거죠. 여기 한계가 나오니까 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영화는 그러면서 지금 이겁니다. 개선 노력에 민간화 경영화가 있어. 이미 타이틀이 나눠진 거지. 제목이 나눠진 거야. 그럼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 대상이 나눠졌으니까 설명 대상이 둘이 됐잖아. 그럼 그렇지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러면 얘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파악한 이 내용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먼저 민간화에 대한 정보를 처리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는 경영화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연결해 주는 거. 봅니다. 이거 얼마나 친절해. 대놓고 민간화는 달리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경영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거.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거래. 그러면 뭐 한 거야? 어떤 거와 다름으로 연결되면 돼? 어떤 거 다릅니까? 지금 일단 연결한다는 것은 밑줄 친 것끼리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그렇지.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한 거니까 운영 방식 뭐 있어? 쟤 기업에 위탁하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 주민들을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거는 지금 민간화랑 똑같은 거지. 요구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거는 또 어떤 거 다른 거야? 봐봐. 이거 이렇게 생각해. 이게 우리가 이제 다름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반대되는 거 생각하잖아. 이거 반대니? 아니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거지. 반대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다름의 범위에다가 이런 것도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 다름? 그래 말 자체가 다른 건 알겠는데 굳이 연결해야 돼? 이런 거부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짝을 해서 얘기해주면 봐봐.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간화 경영화가 지금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방식이라는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겠어? 주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하니까 반영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짝을 통해서 해주면 얘는 얘였지 얘는 얘였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어디 있어? 공청회가 아니라 고객처럼 대하는 면에서 얘랑 차이점이었었지 라고 얘 보는 순간에 시선이나 손이 여기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야. 쟤는 공청회 참여. 여기서는 주민을 고객으로. 계속 봅니다. 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이런 거죠. 없으면 이거 무조건 중요하지. 이것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꼭 확인을 해줍니다.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기존의 관행 뭐야? 기존의 관행? 문제점이 되는 거지. 뭡니까? 이렇게. 이게 기존의 관행인 거잖아. 관행이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거. 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지금 봐봐. 이 글이 이제 잘 쓰인 글인데 구조가 똑같은 게 느껴져? 어떤 구조가 똑같냐면 민간화를 설명하는 방식과 경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똑같지. 어떻게 해? 지금 민간화가 뭔지 일종의 특징 혹은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나왔어. 그럼 특징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민간화의 장점, 그 다음에 경영화의 장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의 각각의 단점이나 한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똑같지. 그럼 구조 면에서 뭐가 또한 같음이 될 수 있겠어?
둘 다 뭐가 있다? 둘 다 한계가 있구나. 단점이 있는 거구나.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다. 결국에는 저기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어? 아니, 한계나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해결이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 지문이 포함되는 글을 보고서 또 한 이거가 나오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강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 그럼 이것이 이제 문제, 단점으로 처리가 돼주고 그런 면에서 얘랑 똑같이 단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게 이제 바로 공통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정리해야지.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하고 있어? 민간화랑 그 다음에 경영화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만 해주면 돼. 뭐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집이나 혹은 자습서에 있는 것처럼 뭔가 정제되어 있는 다듬은 표현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 단어들이 그 문단의 전체 내용은 담고 있어야겠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간화와 경영화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 틀려? 그렇지. 한계된 얘기인 거니까 맞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완벽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맞아 틀려? 맞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문단을 봤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지금 코드 S. 코드 S를 하기 전에 위에 앞에 있는 T에서 두 개를 한번 더 봐야지. 지난 시간에 코드 T에서 재정이랑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요 3번하고 4번을 보는데 4번이 어려워. 4번이 요거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상당 부분 어려운 글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을 거야. 실제로 이것이 이제 수능에 나왔을 때 정답률이 한 30% 40% 그랬거든요. 이따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 지금 4번에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였구나. 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3번부터. 혹시 너네 학교에는 그런 거 없어? 내가 전에 이제 미림여고에서 특기적 성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단을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우개가 없어. 대신에 양쪽, 한쪽에 딱 하는 기계가 달려있거든. 버튼을 누르면 기가 다 지워집니다. 뭐야, 이 지역에는 그런 거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정말 깨끗하게. 물로 지우는데, 물을 쏘면서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또 그게 또 금방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바로 판서를 못하니까. 그 학교에서 수업했던 기억이.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다는 지금 미림여고가 지금 아마 자사고일걸? 그때는 자사고로 인정받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자사고였나? 이렇게 공부를 막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비싼 거네. 괜찮아. 미림여고 누가 미림여고 출신이고 좋은 건 딱 그거밖에 없었어. 판서 쭉 하고 난 다음에 딱 누르면 쑥. 지금 이제 지울 때마다 그 생각이. 그리고 이 얘기는 벌써 다른 데서도 다 했습니다. 수렴의 일종. 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거를 보기 전에 우리 구조론 얘기해 준 거 생각나? 그래서 글의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설명 대상이 여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나 과정에 대한 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게 이제 내용 정리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는 인간화 경영을 설명한 거였구나. 아, 그러니 설명 대상이 여러진 거네. 공통점과 차이점.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 아, 얘네들은 주민들의 수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었는데, 둘 다 한계가 있었지. 하지만 운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주면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당연히 계속 얘기하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해? 순서나 그 다음에 원인, 인과. 순서나 인과가 중요한 거다. 그게 핵심인 거다.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거든.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라 과정에서는 순서 꼭 기억하시고. 이건 지난 한번 적었던 지울게. 보겠습니다.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이거 주어가 길었어.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또 몇 나왔으니까.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탄소가 받으면 A 지방질의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한다. 여기 잘 봐야겠네. 지금 탄소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가 바뀌어? A 지방질 분자가 뭐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영향을 받은 거랑 바뀌는 거가 지금 달라졌잖아. 이런 거 이제 구분해야지. 이게 함정 파악이 참 쉬운 거야. 탄소가 영향을 받으면 탄소가 영향을 받으면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다시 봐봐.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알릴 라디칼로 변한다. 맞아 틀려? 틀리지? 다시. 지금 내가 적어볼게. 탄소가 받으면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그러면 변화한다. 이 문장에서 변화한다의 주체, 변화한다의 주어가 뭐가 돼? 이 문장에서. 그렇지. 그런데 저 문장 다시 지금 봐봐. 뭐가 바뀌는 거야? A 지방질 분자가 알릴 라디칼로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장을 볼 때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라고? 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얘가 좀 독특한 경우야. 보통 영향을 받은 놈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향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놈이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장, 탄소가 영향을 받으면 알릴라디칼로 변화한다. 이 문장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주수관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알릴 라디칼로 바뀐대. 이런 거는 화살표를 해주면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알릴 라디칼은,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설명해야지. 알릴 라디칼에 대한 설명이 있지? 어디 있어? 알릴 라디칼에 대한 설명. 지금 여기까지 해서, 변화한다까지 해서 보면, 알릴 라디칼에 대한 설명. 예준아! 어디에 있어? 그렇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거. 알릴 라디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잖아. 여태까지 알릴 라디칼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줄을 표시하긴 하나.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후순위를 밀어주는 거야. 왜? 지금 이거 순서와 관련이 있어 없어? 순서 관련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와 결합하여 화옥시 라디칼로 변화한다. 얘가 영향을 받아서, 얘가 결합을 해서, 얘가 화옥실로 바뀌는 거네. 앞에 있는 거랑 다르지, 분명하게? 그럼 또, 알릴 라디칼 바뀌고, 다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화옥시 라디칼은 은근히 붙었으니까 일단 내용을 쳐준 거야, 다.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오메가6 지방산과 반응하여 이거 봐봐.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여기서 끊어서. 지금 봐봐. 포옥시 라디칼은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바뀐다. 맞아 틀려. 여기까지 여기 봅니다. 포옥시 라디칼은 알릴 라디칼로 다시 바뀐다. 맞아 틀려. 틀리지. 만들다가 무슨 뜻이야? 내가 바뀌는 거랑 만드는 거랑 다르지. 만드는 건 없던 거를 새롭게 말 그대로 정말 만들어내는 것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패턴이 얘가 얘로 바뀌었어. 얘가 얘로 바뀌었어. 그런데 얘는 바뀐 거야? 아니야. 만들어낸 거야.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거를 내면 진짜 함정에 쑥 빠지는 거야. 다시 중요한 거 뭐라고? 주술관계를 분명하게 할 거야. 만들고 자신은 비라디칼 분자인 여기 나오네. 하이드로 포옥사이드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포옥시 라디칼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끊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비라디칼 분자도 마찬가지. 하이드로 포옥사이드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덜 중요한 정보. 물론 표시는 하지만 머릿속에 담아두진 않는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선 어느 부분에서 반응이 오면 좋으냐면 얘를 보면 반응이 오는 것이 좋아. 읽고 난 다음에 왜 반응이 오는 것이 좋겠어? 이미 알릴 라디칼은 어땠어? 한번 나왔지. 그래서 이 알릴 라디칼이 뭐가 됐어? 알릴 라디칼이 뭐가 됐어? 그렇지. 알릴 라디칼이 지금 포옥시 라디칼이 된 거잖아. 그럼 포옥시 라디칼 다시 이걸 만든다며 뭐 하는 거야 이거? 순환되는 거지. 반복되는 거야. 순환 또는 반복. 이거를 잘 읽은 사람이라면, 잘 읽는 사람이라면 얘를 보면서 몇 가지 읽거나 얘를 보면서 뭐야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화 과정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새로운 놈이 아니니까. 오케이? 계속 봅니다. 친절해. 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포옥시 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3학년 때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을 변형해서 내겠다. 이 지문을 난 이 문장을 뺍니다. 이 문장을 빼고 이 문장에 비슷한 내용을 선택지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뭘 요구하는 거야? 추론을 요구하는 거야. 있는 내용 아닌 거잖아. 충분히 이 지문을 근거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지. 반복된다는 거. 요게 이제 국어에서 생각하는 추론이거든.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만약에 생각해줬으면 이 내용이 강화가 될 수가 있지. 됐어? 봅니다. 이로 인해 하이드로 포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당연한 거잖아. 왜냐면 포옥시 라디칼이 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성된 하이드로 포옥사이드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어때? 위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에 이제 표시가 되는, 여기 에 이제 표시가 돼야 돼요. 생성된 하이드로 포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또한 바뀐다. 그러면 어디 있어? A 지방질이 알릴 라디칼이 포옥시 라디칼이 얘로, 그리고 하이드로 포옥사이드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반복이 됐으니 지금 이 알코올과 알데히드도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쌓이겠죠. 왜? 어딨어? 알릴라디칼이 계속 뭐가 붙는 거야? 계속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 포옥시가 만들어져. 포옥시가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 하이드로가 만들어져. 얘가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는 표현 아니지. 얘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알릴라디칼이 계속 만들어지고 동시에 알코올과 알데히드가 쌓여나가는 거지. 이 과정에 따르면. 됐어? 문제 봅니다. 알릴라디칼은 이걸 잘 봐야 돼. 알릴라디칼에 대한 거야. 열과 포옥시 라디칼의 영향으로 좀 읽어볼게.
허옥시 라디칼은 산소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얘 주어와 호응하는 거 여기 있는 거지. 알릴 라디칼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열과 허옥시 라디칼 때문에. 이거 이제 생각해 봐야지. 맞아 틀려? 그러면 알릴 라디칼 전 단계에 뭐 있었어? 알릴 라디칼은 A 지방질 분자가 뭐 때문에? 열이나 빛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일단 열은 맞아 틀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허옥시 라디칼은 또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든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된 거야? 이거 순환됐던 거. 그럼 얘도 맞는 거야. 그럼 얘 맞는 거지? 그럼 얘는 틀린 거야. 그럼 뭐 확인해야 돼? 허옥시 라디칼 확인해야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다시 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있어 없어? 비라디칼 분자 없어. 왜냐면 순서와 무관했기 때문에 넘어갔단 말이야. 지금 여기 지금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는 나타나게 되고까지 이거 순서와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머릿속에서. 그런데 얘는 우리 머릿속에 없어. 그럼 뭐 비라디칼 분자 밑줄 친 거 있을 거란 말이야? 확인해 주는 거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뭐야?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비라디칼 분자인 거지. 그러면 결국 이 표현을 뭐로 바꿔줄 수 있어?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누적적으로 형성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맞음이 되는 거야. 몇 쪽이지? 27쪽. 병준이는 앞부분 영상 봐야 돼? 지난번 거 보셨습니까? 대답이 느려.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 물론 병준이가 나에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이득 볼 거 없잖아. 난 그 일단 믿는 거지. 그럼 병준이 나에게 거짓말 할 리는 없지만 정황상 뭐라게 일말의 의구심을 일단 나에게 심어줬어. 어쨌든 숙제를 영상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일단 첫 번째. 과정으로 전개되는 글이다.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럼 순서 외적인 설명 일단 어떻게 하라고? 표시는 하긴 하되 새로운 정보일 테니까. 표시는 하긴 하되 머릿속에서는 일단 지워줄 것. 그럴 때 문제들 이렇게 요구했어. 그럼 어떻게 돼? 꼭 올라가서 확인해야 돼. 이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술과 과학 지문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봐봐. 우리 여태까지 표시했던 것 중에서 아마 얘가 정보량이 제일 많을걸? 아니지. 앞에 있는 그 공룡 발자국 정보량 많았잖아. 이게 과학과 기술 지문의 특징이야.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시간도 어떻게 돼? 시간도 많이 걸려.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오히려 다른 지문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이 지문. 이 지문을 당시에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휘예요. 무슨 어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어인데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주는 그 어휘 이것 맞아, 별거 아닌 것 같아. 다 아는 것도 같아.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어는 정보를 분류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둘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걸 못 나눠준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결해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응이에요. 대응이 무슨 뜻이야? 대응한다. 이 대응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수학에서는 함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함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나머지 수학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모든 것들은 다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함수야. 함수가 이런 거지.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x가 만약에 1이야. 그럼 y가 뭐가 돼? 2가 되는 거. 이게 지금 대응이거든. 그럼 대응을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볼게. 짝이에요. x가 1일 때 y는 2인 짝. 이게 대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이 대응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y와 x가 이렇게 짝을 이루면 x에 대한 것이 있고 그에 따른 뭐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그에 따른 y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였거든. 그래서 이정보를 나눠주고 짝을 맺어주는 것. 이게 안 돼서 어렵지 않은 지문에 정답률이 막 40%, 30% 이제 이지랄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애들 정말 잘 못하는구나. 희망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그래서 이 지문은 인터넷 강의하는 그 선생님들 보면 다 이 지문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지문에서 어떤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재수생들은 이걸 보면서도 또 몰라. 어려운 지문 맞아.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전수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두 번 다시 안 나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야. 첫 번째, 기초적인 어휘력이 있어야지 지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하면서 영어처럼 단어를 달달달 외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물론 너희들에게 어휘 유인물을 주긴 하지만 뭐 이거 달달달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런데 일정 부분에 일정 수준의 어휘를 갖춰지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어는 이해가 아니라 뭐라고? 자꾸 나눠주라.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림 이론에서 따옴표가 있으니까 일단 네모 쳐줘. 그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구나.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그러면 명제에 대응하는 이제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거를 보는 순간 사태 그 다음에 짝이 뭐가 되는 거라고? 명제가 되는 거라고.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사태는 뭐라는 거야?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이 명제는 언어를 구성하는 거네. 명제들은 사태에 대한 설명이고 이번에는 명제에 대한 설명이야.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명제는 논리적 그림이다. 그러면 여기서 명제는 논리적 그림. 그러면 논리적 가능성, 논리적 그림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보를 못 나눠준 거라고 했던 거지.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아직 본 적이 없지. 그렇지. 문단 간에서 나올 테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꽃, 장미, 개나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상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아래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설명해 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정보를 나눠주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순서를 뒤집습니다. 밑에 있는 걸 먼저 설명해 버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혹은 위에 있는 거를 나중에 설명해. 이거 위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위계가. 봅니다. 사태가 이제 다시 사태에 대한 설명이네. 지금 주어 확인해야지.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태 설명했다가 명제 설명했다가 사태 설명했다가 명제 설명했다가 사태 쭉 설명하고 명제 쭉 설명하고 쉬웠을 텐데 사태 왔다 갔다 거기에다가 지금 위아래 순서까지 설명의 순서를 바꿨어. 그거야.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다시 한번 잘 나눠주면 된다. 보면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실이 되면 명제는 참이 되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얘랑 반대가 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러면 지금 명제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야? 참인 명제와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태에도 어떤 것이 있어? 사실이 되면 실제로 벌어지는 거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래서 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짝이 이렇게 짝이고 지금 이렇게 짝이라는 얘기지. 그치? 계속 봅니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따옴표 있으니까 네모 쳐야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서 얘기를 할 때 의미 있는 명제야. 그럼 저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명제에는 지금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의미 있는 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구분이 되는 거잖아. 지금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명제 중에서 별개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서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래. 여기서 이제 또 혼란이 오는 거야.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일단 의미 있는 명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실제하는 사태나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왠지 여기는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짝이 된 거야.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지문을 정리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왜? 참거짓은 어땠어? 이미 나왔지. 참거짓 나왔잖아. 명제에 대해 참거짓. 다시 정리합니다.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되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가 됐으니 위에서 참거짓을 따졌던 얘가 결국엔 뭐였다는 거야? 얘가 결국엔 뭐였다는 거야? 참거짓 따진 거잖아.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참거짓을 먼저 얘기하고 의미 있는 명제가 뒤에 튀어나왔어요. 그 실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의미 있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아까 의미 있는 명제의 짝이 뭐였어?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됐던 거지. 그럼 거기에서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서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사실로 벌어지면 일어나면 이렇게 합시다. 일어나면 참인 명제가 됐던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됐던 거지. 정리가 돼? 이건 이해가 아니라 정리야.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어? 얘를 먼저 설명하고 가운데 낀 놈을 마지막에 설명을 했던 거야. 계속 봅니다. 만약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이거를 보는 순간 당연히 얘와 반대가 되는 거지. 발음이 되는 거니까.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러면 명제는 어떤 게 있는 거야? 이거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사태에 대해서도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있는 거고 또한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봅니다.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뭐고? 참거짓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연결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 나온 대상이 뭐냐면 경험적 세계라는 표현이 새로 나왔어. 그래서 밑줄을 쳤어. 경험적 세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밑줄 쳤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의미 있는 명제가 됐어.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경험적 세계는 의미 있는 명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의미 있는 명제,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뒷부분이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짝인 거지. 그렇다면 이 경험적 세계는 어떤 거와 같은 코드일까? 어떤 거와 같은 코드일까? 그렇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거.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 의미 있는 명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결국 경험적 세계는 위에 있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얘 경험적 세계래. 그럼 실제하지 않는 얘는 비경험적 세계가 되겠네. 맞습니까? 다시 이 지문 정리하면 이거야. 첫 번째, 대응하는 거 처리야. 명제와 사태를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서부터 지금 정보가 나뉘어져 가는데 정보를 나눌 수 없게 했던 요소가 뭐였냐면 설명 순서 어떻게 했어? 두 가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순서를 뒤집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거야. 여기 딱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부터 이제 수험생의 멘탈이 나갑니다. 무슨 소리야?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뭔가 자꾸 좀 설명을 했는데 왠지 다 비슷해 보여. 그럼 그 다음 글이 어떻게 되겠어?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30, 40이 나옵니다. 봐봐. 명제는 사태의 뭐에 해당한대? 논리적 그림에 해당하며 명제는 논리적 그림 맞아 틀려? 맞지? 앞분 맞는 거야.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뭐야? 어떤 명제야? 그렇지. 의미 있는 명제지.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어? 참이다. 그러면 짝은 어떻게 된 거야? 경험적 세계인 거니까 지금 짝은 얘인 거지.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대상, 여기에 이제 경험적 세계가 연결되는 거니까 짝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택지 어떻게 연결이 됐어? 얘랑 어딨어? 얘랑 참을 연결한 거지. 이런 연결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었던 거잖아. 짝이 됐던 거니까 틀린 거야. 여기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됐어?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와 똑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제 뒤쪽에 있을 겁니다. 지금 넘어가면 코드 S의 이제 뒤에 어디에서 볼 거냐면 문단과 문단에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아까 그것처럼 지금 순간에 그 중간에 순서를 뒤집은 거. 지금 시간이 같이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제 문단에서도 앞에 있는 게 쉬운 거고 뒤에 있는 게 조금 어려웠던 거라 여기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합시다. 거기 코드 T에 파트 S입니다. 파트 2입니다. 미안. 코드 S의 파트 2. 코드 S의 파트 2 몇 쪽이야? 33쪽. 33쪽에 1, 2번. 1, 2번을 과제로 해오십시오. 그런데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어려울 거야.
2번도 어려운 거 어떤 거 없어? 뭐 하면 돼? 전부 나눠주면 돼. 그래서 짝만 잘 맺어주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